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자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인데 아들이 40이 넘었죠. 그런데 영어는 잘 하고 있는데 한자가 참 잘 안 돼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락해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자가 중국 글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여기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우리 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시비는 놔놓고 현재 한자를 쓰고 있는 세계 인구가 영어를 쓰는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한자를 쓰는 인구가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쓰는 인구가 우리 세계에서 50%가 되는데 한자를 쓰는 인구가 중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일본이 들어가죠. 그 한자의 영향이 있는 저쪽, 인도 쪽, 베트남 쪽, 이리 들어가니까 그 인구가 영어를 쓰는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한자는 영어와 똑같은 국제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위 돈도 소위 낭비가 되고 투자가 되고 또는 뭡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한자에 쏟아도 되지 않느냐. 왜? 이제는 한자의 영향권이 영어 영향권만큼 커졌다 하는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자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문화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 역사서를 알려고 하면 뭐 실록을 보든 뭡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거를 보려고 그러면 한자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우리 문화가 지금 당장 나가면 뭡니까? 교회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왔다 이러면 뭡니까? 어디 뭐 절에도 한번 듣고 가야 될까, 이거? 향교라도 서원도 한번 듣고 가야 될까, 이거? 가면 그 붙은 전부 한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알려고 하면 한자는 필수적 좀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한자가 필요한데 그럼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하느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보면 부모가 학생들에게 한자 수업을 가외를 시킵니다. 뭐 학습지를 통해서 시키든 방과후를 통해서 시키든 또는 뭐 학원을 가서 시키든, 그죠? 어쨌든 부모가 느끼기에는 한자 안 하면 안 되더라.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불구하고 한자 신문도 볼 수도 없고 뭡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거의 문맹인에 가까워져 있죠. 문맹인에. 이걸 이제 엄마 아버지가 느끼는 거죠. 나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학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직장을 마치고 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먹고 산다고 기술만 배워가지고 영어 수학만 한다고 바빴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회사 들어가니까 당장 한자를 해야 되고
또 신문을 보니까 한자를 해야 되고, 고급 언어, 고급 문장을 쓰려고 그러면 한자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면서도 직장 생활을 마쳤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라도 이제 자유인이 돼서 한자를 좀 배워봤으면 싶다 하는 그 호소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에서는 뭡니까? 한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의 90%가 한자 표기입니다. 그죠? 한자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99%에 가까운 말이 한자라는 게 이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 전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뭔가 좀 직급이 높아질수록 한자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자를 쓰지 않으면 안 쓰는 사람만 손해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있죠. 참고로 일본에는 초등학교에서 1천자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중학교에는 2천자를 필수로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모르게 신문물과 또는 뭐죠? 세계적인 고급 문화를 향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학부모를 지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요. 보면 문장의 오형식이라 가지고 간접 목적어, 보어, 이런 거를 얘기하지요. 추술이 어떻니, 현재 완료가 어떻니, 미래가 어떻니, 과거 완료, 과거 이래서 전부 이 단어가 뭡니까? 한자 단어죠. 그러니까 그 한자의 해석이 안 되면, 문맥이 해석이 안 되면 이 풀어나가기가 힘이 들죠. 그죠? 이 영어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 생물 볼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 거쳐 왔지 않습니까? 파충류, 양서류, 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이 다 한자 단어잖아. 그죠? 우리가 화학 가볼까요? 용해 물질, 할 때 용액하면 뭐가 용해가 되겠습니까? 이 요새 아들이요, 이걸 우리가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문장 푸는 힘입니다. 이게 문장 푸는 힘. 요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보이시피싱 소위 메일이 날아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걸 읽고 해독을 하는 나라 중에 가장 꼴찌가 한국입니다. 가장 꼴찌가.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당한 교육열이 높은 국가에 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어. 왜? 한글만 배우고, 소위 90% 내지 99%가 양보해서 70%에서 99%가 뭡니까? 한자가 섞여 있는 우리말인데, 한자를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건 교육 정책에 조금, 좀 잘못도 있다고 지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자를 공부를 하면 자기 스스로가 뭐죠? 상당히 자긍심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취욕과 만족력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몇 가지 웃으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어느 방송에는 몇 번을 두고 연속 기획을 했더만은요. 예. 저 사람이 참 고지식하다 하는 표현을 두고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그날 이 고지식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그날 뭡니까? 소위 포털 사이트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됐다잖아요. 고지식이 여러분 쉽게 설명이 가능치 않죠. 한번 해볼까요? 지식이 높습니까? 지식이 대단합니까? 아마 뜻은 고루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뜻은 그죠?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린다. 소통이 안 된다.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하고, 문화 수준, 이런 게 안 맞아서, 우리가 참 꼰대라고 생각한다. 그걸 고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굳이 한자로 안 써도, 그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한자로 여기면, 그죠? 한자로 여기면, 지식은 되는데 이 고자가 고루하다인데, 그죠? 고루하다. 고루하다 뭡니까? 높을 고자가 아니고 뭡니까? 딱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연속 기획 중에 무운을 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무운을 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 보고 A가 B를 보고 당신 잘 되기를 빈다. 무운을 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걸 읽는 사람들이 무운을 빈다. 한자를 써보라니까 무운이에요. 무운. 운이 없기를 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운에서 이때는 뭡니까? 전쟁의 사화가, 그죠? 운이, 같은 운이죠? 승기를 잡도록 빈다. 이 말이죠. 싸워서 이겨라. 이 말입니다. 무운을 빈다. 이 말인데, 운이 없기를 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죠? 또 우스운 얘기가 흔히 저도 가끔 보면서 금일봉을 시사했다 이랬는데 옆에 아들이 듣고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 금 한 돈을 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모르죠? 금을 한 봉지를 줬는지, 그죠? 현금을 뭡니까? 봉해가 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약간의 돈.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금일봉인데 이거를 우습게 마이크 잡은 사람이 딱 표현하기를 금 한 봉지 든 봉투를 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재밌는 말 중에 금일 오후에 금일하니까 뭐 금요일이라고 한대요. 그죠?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금일하면 오늘 이제 금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인데 금요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금일 본인이 모르니까 자기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버뜩 지금 우리 핸드폰 막 찍어보잖아. 그죠? 뭐 네이버를 찾든 다음을 찾든 뭘 찾아서 금일 찾아보잖아. 그죠? 찾아보는데 그 찾아보는 자세면 다행이지만은 그걸 금요일 캐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지. 이 우리말인데 그 다음에 또 어느 방송에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러니까 뭐 아는 자가 거의 없어요. 나릴이라고 해요. 나릴. 나릴. 그러니까 가로알이다 이러니까 가로알이 뜻이 뭡니까? 물었대요. 가로세로래요. 가로세로래. 그죠? 뭐 다 일일이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죠. 없는데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말이 동음이어가 많습니다. 같은 음을 내는데 같은 음의 뜻이 다른 게 있습니다. 찰만, 찰랭, 그죠? 그 다음에 찰축 있습니다. 이게 이 앞에가 없으면 이 해석이 거의 힘듭니다. 그죠? 만자는 가득 찼다 이 말이죠. 만자는 가득 찼다. 한자 안 쓰겠습니다. 냉자는 뭡니까? 차가운 냉자입니다. 그죠? 네. 축자는 뭡니까? 축구할 때. 볼을 찬다 할 때. 축자죠. 축구할 때. 우리말은 같죠, 이게. 앞에 이게 소리글입니다. 소리글. 이거 뭡니까? 뜻글입니다. 이게 음이죠. 이게 훈이죠. 그죠? 음과 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이 소리글은 뭐죠? 소리글은 표음이죠. 표음. 그러니까 음을 내는 거잖아. 음을 내는 걸. 그죠? 요 찰하면 음을 내잖아. 그죠? 그 다음 뜻글은 뭡니까? 표의죠. 표의. 요 자체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짜여져 있는 한글 구조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한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훌륭한 한글과 한자어를 겸하고 있는 두 개를 같이 소리글과 뜻글을 같이 갖고 있는 우리 한자어를 공부를 하면 바로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배우는 거거든요. 동시에 배우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보가 넘치잖아요. 정보가 넘치는데 그 정보를 빨리 이해하고 해독을 하는 문해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 생각입니다만은 한자를 공부를 하면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소위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려고 그러면 이 글 하나만 보더라도 찰 속에는 여러 속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지 다른 표기를 하면 찰하면 찰은 뭐가 찰인지 잘 모릅니다. 이 찰인지 이 찰인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 글은 이 소리글 속에 뭡니까? 뜻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긴 문장도 아무리 긴 문장도 소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위 뜻을 해독하고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문자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 그죠? 갖고 있잖아. 그죠? 우리 자랑인데 이런 21세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훌륭한 조상이 만들어 놓은 글, 한글과 한자어, 다시 말하면 이 중국의 한자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죠? 상당히 귀하게 여겨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자식들도 또는 본인도
좀 훌륭한 언어를 구사를 하고 문장을 또 만들어내고 또 뭡니까? 많은 정보를 해독하는 그런 소위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한자를 공부를 하면 상당히 뭡니까? 문장을 이해하고 또는 자기 표현을 하는데 또는 그 생각과 사고를 밖으로 표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한자에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